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어제 어렵게 백중 해양을 했습니다. 해양을 하고 나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백중도 끝났고 우리 불자님들 기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 이야기는 들어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삼국지가 있지요. 중국의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 삼국지 TV로도 방영이 많이 되었고 영화로도 많이 나온 걸로 압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책을 많이 읽었지요. 나오는 왕부터 유명한 장수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삼국이 있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이 있었지요. 백제, 고구려, 신라입니다. 삼국시대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역사를 들어볼 겸 향수를 한번 불러 일으켜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신라 문무왕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어서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노라 하고 유언을 남기지요. 그리고 모두가 문무왕이 수중왕릉에 안치돼서 동해바다 용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지킨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무왕이 용이 된다는 이야기 이전에 백제에서 나는 죽어서 금강에 청룡이 돼서 백제를 갖다가 지키겠노라 하고 죽은 왕이 있었지요. 오늘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충남 부여,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맛을 갖다가 캐어서 파는 소년이 있습니다. 불자님들 벌써 누군지 아시겠지요? 말을 캐가지고 팔아서 이제 연명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말을 캐서 파는 소년이 별명이 맛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맛동이가 태어나는 것도 참 요사스럽게 태어난 그런 소년입니다. 어머님이 용과의 정사를 통해서 맛동이를 낳았다고 그러죠. 용의 정기를 받아서 그런지 보통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맛을 갖다가 시장에서 팔고 또 맛을 캐서 온데 팔러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듣게 되죠.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 이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맛동이 나이가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 신라로 갑니다. 가서 노래를 하나 지어가지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맛동은 말을 팔은 돈으로 맛있는 과자나 엿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서동요라는 동요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만들지요. 서동요는 우리 역사에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로 남겨 있습니다. 서동요를 내용을 보면은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을 가서 맛동의 방을 찾아 밤마다 무엇을 안고 뒹구네. 이 가사를 지은 노래를 갖다가 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죠. 그래서 뒤에는 소문이 나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 노래 소리에 흠뻑 빠져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노래는 퍼져갔지요. 궁궐 안에 있던 진평왕 기에까지 들어갑니다. 먼 해괴한 노래가 셋째 딸 선화공주를 갖다가 비꼬아서 부른 노래였거든요. 그자 이 진평왕은 크게 노합니다. 그래도 왕의 공주인데 이런 노랫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아주 큰 수모였습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를 갖다가 멀리 기양을 보내버리죠. 기양을 보내면서 황금을 갖다가 한 께짝을 갖다가 줍니다.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맛동이 선화공주 호의를 갖다 자처하죠. 그리고는 기양길에 선화공주와 맛동이 서로의 정에 이끌려서 뒤에는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맛동이 말을 캐면서 많은 보물들을 갖다가 모아놓던 것을 지명스님이란 선사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이 보물을 갖다가 진평왕, 그러니까 신라 궁전으로 옮기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이 지명대사는 도수를 부려가지고 그 황금을 갖다가 전부 신라 궁궐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맛동이 진평왕에게 선물로 다 드리죠. 그 진평왕이 많은 선물을 받고 이 맛동을 갖다가 사이로 삼게 됩니다.
진평왕의 사이가 됐으니 많은 또 지원을 받겠죠. 그리고는 백제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바로 무왕입니다. 백제 30대 왕이죠. 무왕이 즉위하고 나서 많은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갖다가 부유하게 만들지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제의를 합니다.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갖다가 이루지요. 그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늦게 아들 의자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어서 금강의 청룡이 돼서 이 나라를 갖다가 지킬 것이다 하고는 운명을 맞이하지요. 그리고는 이 의자왕이 왕이 오릅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기질을 닮아서 그런지 맨날 전쟁을 칩니다.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신라와 고구려와 근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전쟁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간신들이 의자왕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향락에 빠지지요. 주의 없이 궁녀들과 술과 춤과 향락에 빠져서 국정은 내몰라라고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충신 성충이 있었죠. 성충이 고합니다. 폐하, 지금 고구려와 신라에서 쳐들어오려고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있어도 올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쳐들어오고 신라는 이쪽으로 올 거라고 호시탐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충언을 고하지요. 그런데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의자왕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불충하다는 제목을 덮으셔서 감옥에 가다 버리죠. 그만큼 이 의자왕은 이미 주색에 빠져가지고 나라 걱정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성충이란 충신을 갖다가 가다서 굶어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성충은 물 한 모금, 밥 한 톨 안 주고 굶어 죽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많은 신하들이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더욱 간신들만 주위에 들끓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궁녀들을 뽑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삼천궁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라와 당나라가 연맹을 하죠. 나당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당나라에서는 13만 대군을 이끌고 소정방이란 장군이 바다를 거쳐서 부여로 진격을 해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김유신 장군이 화랑을 앞세운 5만 군사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합니다.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이 되면 백제의 운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간신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궁녀들과 창락에 빠져있는 의자왕이었습니다. 백제 의자왕 660년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운명의 해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신라는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 대군이 백제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백마강 쪽에서는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수군이 충남 부여 쪽으로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의 진격에 백제의 운명은 풍전등화했습니다. 백마강으로 진격하고 있는 당나라 군들은 진과 북과 깽가리 소리로 천하를 뒤엎을 정도로 함성이 거시었습니다. 그야말로 물밀듯이 쳐내려왔습니다. 당나라에서 군을 이끌고 온 소정방은 기고만장했지요. 백마강까지 올 때 백제의 화살 하나 맞지 않고 거침없이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백제는 당나라 군과 신라의 군이 오는 줄도 모르고 향락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당나라 군 소정방은 기고만장하여 배전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접고 화살을 쉴 새 없이 쏘아대라. 바로 사비성으로 진격을 한다. 고함 소리와 북소리와 깽가리 소리에 당나라 군사들은 함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다가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에 덮입니다. 미끄러지듯이 함선들이 바다에서
부위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모두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진격을 갖다가 지휘하던 소정방이 깜짝 놀라지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부하들 보고 고함을 칩니다. 그자 부하 장수들이 도독,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바람도 그렇게 불지도 않고 조용한데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덮이더만은 배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조화가 일어난 듯 합니다. 무엇이라고? 무슨 조화가 있는 것 같다고? 무슨 조화지? 당장 알아보도록 하라. 당나라 도독인 소정방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신조를 걸고 싸움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데도 소정방은 고함을 칩니다. 이놈들아, 무엇을 하느냐? 저기 사비성이 보이지 않느냐? 저 사비성으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뭘 하느냐? 빨리 진격하라. 아무리 고함을 치도 배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자 한 장수가 소정방에게 아뢰입니다. 도독,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잔잔한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소정방도 놀라서 바다로 응시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장수가 도독,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잘 진격하던 배가 뭉쳐서고 하늘에서 먹구름이 덮이는 걸 보면은 뭔가 조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자 소정방은 그래, 무슨 곡절이 있는가? 그러면 얼른 가서 여기 주위에 사는 백제의 놈을 한 놈 빨리 잡아오너라. 그자 군사들이 쫓아가서 한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인의 입에서 한탄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아, 백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임금께서는 수색에 빠져 있고 장군들은 모두가 흩어져 도망을 가버리고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오직 무왕만이 나를 지키려고 일을 쓰는 것 같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 군사들이 와서 노인을 잡아 끌고 소정방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앞에 끌려온 노인을 보고 소정방은 고함을 치지요. 네 이놈 늙은이는 듣거라. 너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늙었겠다.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조화냐. 아는 대로 이실직고 하랬다. 그자 늙은이는 말을 합니다. 네, 분명히 조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소정방이 깜짝 놀라지요. 뭐라? 무슨 조화가 있단 말이냐? 그자 이 늙은이는 악에 바친 듯 말을 토해냅니다. 백마강 아래에는 우리 왕이신 의자왕 부친이신 무왕께서 성룡이 돼서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지키고 있어. 절대로 당신들은 백제를 갖다가 서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무왕께서 당신들의 배를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요. 당장 배를 돌려서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소정방은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요망한 늙은이를 갖다가 바로 참수를 하라. 그리고 빨리 가서 나라의 녹을 먹는 젊은 사람을 한 놈 잡아오너라. 그자 다시 군사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한 대신을 잡아오지요. 잡혀온 대신은 간신이었습니다. 물욕에 눈이 어두운 간신배였지요. 이미 백제의 운명이 다한 것을 알고 소정방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소정방이 큰 재물과 답례품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자 간신배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나라 망하는 거 내 배나 채워야 되겠다. 이 간신배에게는 임금이나 나라 따위는 마음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간사한 표정을 지으면서 조화를 부리는 방법을 갖다가 풀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도독님, 그거야 간단합니다. 금강 수중에는 큰 청룡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청룡이 지금 조화를 부려서 도독의 군대가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정방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제거한단 말이냐? 그 방법을 일러라. 예, 무왕께서 죽기 전에 백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용을 낚기 위해서는 백마 새끼를 갖다가 낚시 바늘에 끼워서 건강에다 던지면은 용이 아마 백마를 물 겁니다. 그때 해치우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자 소정방은 크게 웃습니다. 알았다. 바로 큰 쇠를 가져오래서 채를 갈기 시작합니다. 큰 낚싯대를 만들지요. 그리고는 흰 말 새끼를 갖다가 한 마리 빨리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소정방이 이 낚시리에 백마 새끼를 끼워서 건강에다가 던집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백마가 물길을 일더만은 큰 울음소리와 함께 용의 머리가 강물 밖으로 치솟습니다. 흰 백마의 새끼를 입에 물고 하늘로 솟아오르죠. 이때다 싶어서 소정방이 낚싯줄에 묶인 밧줄을 힘껏 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용과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용은 백마를 물어서 입이 낚싯줄에 끼인 상태죠. 그리고는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돌다가 옆에 큰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소정방이 크게 웃었지요.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아무것도 없다. 사비성으로 진격이다. 진격하고 고함을 치게 되죠. 지금도 백마강 앞에 올라가면은 소정방이 용과의 사투를 벌일 때 꿀 앉아서 용을 썼든지 무릎 자국이 아직도 나 있답니다. 백마강에 보면은 낙하암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사암이랬죠. 떨어질 타자에 죽을 사자를 해가지고 떨어지 죽는 바위래가 타사암이랬습니다. 뒤에는 삼천궁녀가 백제가 함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치마를 덮어쓰고 삼천궁녀가 백마강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때 이름이 또 바뀝니다. 떨어질 낙자에 꽃 하자를 써서 꽃이 떨어져 죽은 바위를 해가지고 낙화암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소정방이 사비성으로 쳐들어오고 김유신 장군은 서라벌에서 계백 장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다른 데로 다 나가 있었고 또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미 백제의 운이 다 된 것을 알고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죠. 그러나 이 계백 장군은 충신 중에 충신 장군이었습니다. 날렵한 군사들을 모읍니다. 시어보니 5,000명이 되었지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결사들을 조직합니다. 그리고는 신라군과 싸움을 하면은 분명히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신라군에게 자기 처와 자식들이 아주 능지처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수 처자식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황산벌로 신라 대군과 맞서게 되죠.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군의 앞장을 선 장군이 화랑으로 유명한 관창이죠. 관창이 계백 장군과 일전을 겨룹니다. 그러다가 관창이 전투에 경험이 없어서 계백 장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계백 장군이 보니 어린 나이에 아주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풀어준데 다시 와서 다시 2차로 진격을 해서 계백 장군과 또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포로가 됩니다. 계백 장군은 두 번째는 살려두지 않았지요. 목을 베어서 말 안장에다 달아서 신라군 진영으로 보내버리죠. 관창이 목이 잘려서 말 안장에 실려간 것을 본 신라군이 큰 자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마음이 극하게 변합니다. 바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근데 계백 장군이 왜 5천 결사대로 5만 명을 상대했을까요? 5천 명과 5만의 싸움은 뻔한 거잖아요. 질 것을 알면서 왜 황산벌에서 싸웠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지휘 아래 바로 계백 장군을 무찌르면서 사비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백제의 멸망이 되게 되죠. 사비성으로 집결한 신라 김유신 장군과 당나라의 소방정이 손을 맞잡지요. 승리에 축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중국의 당나라까지 와서 우리 민족을 돌육을 했으니,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으니.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 소정방과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소정방이 남의 나라 와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신 줄 모르지요.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 명장이지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비록 백제를 갖다가 함락시키기 위해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사비성을 점령을 해버렸지만은 김유신은 소정방을 바로 안 봤습니다. 결국에는 의자왕이 도망을 가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끌려가지요.
당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김유신은 소정방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한 군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갈리지요. 의자왕이 머리가 좋고 참 지략가 있는데 너무 자만에 빠지지요. 많은 영토를 확보를 해놓고 앞으로 아무도 이 백제를 건드릴 그런 나라가 없다고 너무 마음을 놓아버린 거죠. 그리고 간신들에 둘러싸여서 궁녀들과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갖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금강이 그때 무왕의 청룡과 이 소정방이 사웃돼가지고 백마강으로 이름이 바뀌답니다. 북쪽에는 고란사가 있죠. 고란사에서는 약수가 유명합니다. 또 고란초란 약초도 있죠. 그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해서 찾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낙화, 타삼이 낙함으로 바뀐 연유도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뛰어들었다는 그 유래에서 이름이 바뀌게 됐지요. 그래서 신라 문무대왕이 수중왕릉을 만들고 바다의 용이 돼서 나를 지키노라 하는 그 이전에 백제에서 무왕이 금강의 청룡이 돼서 백제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먼저 남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역사는 항상 들어보면은 그때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재밌는 일도 많았고 또 한 왕이 향락에 빠지면은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겨주기도 합니다. 불자님들, 요즘은 오래 이래 사십니다. 오래 사시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사셔야죠. 맨발 걷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기라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